안녕하세요. 최준영 손해하장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생명보험에서 그 사망하는 경우에 어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실제로 그 숨은 곳을 찾아라고 하는 그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거기서 그 손해사정사들이나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이제 합니다. 예. 이게 뭐 답변하는데 뭐 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플랫폼 이용한다고 답변도 엄청 경쟁이 치열해요. 예. 막 7,000원씩 막 내고 그래요. 보는 사람도.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플 같은 거 잘 만들면은 돈 잘 벌겠어. 음. 이분이 이제 아버님께서 사망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약간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한 20년 이상 우울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신 겁니다. 예. 아마 질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너무 괴롭고 그래서 또 우울증이 있고 그러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아요. 그 아마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게 추락하시거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우울증으로 이제 추락하거나 이제 떨어진 경우는 그 과정들을 살펴봐서 약간 심신박약이나 혼자 이제 자유로운 의사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뭡니까 재해 사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생명보험은 자살이라 하더라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이 보상이 됩니다. 이제 떡 하나 이제 제 경험상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기간이 중요한데 보험 가입 전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고지반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우선은 사망보험금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 정도 지나면 일반 사망이 먼저 지급이 되고 또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암으로 질병으로 사망하신 것이 아니라 추락을 해서 사망했고 그 추락의 원인이 우울증이라면 이 우울증이 분명히 원인이 된 거죠. 근데 보험 가입 전에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원인이 되는 우울증을 보험회사가 몰랐다 라고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보험계약 무효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어서 고지반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여러가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3개월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채무자들이 어쨌든 보험금이 있든 뭐가 있든 알아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뭐 3개월 이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상속이 되는 것이고 모든 거를 다 자기가 본인이 갚겠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상속인조회 그 행복자치센터라고 하나요? 거기 가시면 그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무를 한번 확인해 보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고유재산이냐 상속재산이냐의 문제인데 우선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채무가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불안하시면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우선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수익자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요런 질문은 이제 세무사가 아니라서 그냥 상식선에서밖에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은 했는데 세무사님 알고 계신 분이 있어 갖고 근데 보험 쪽의 세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 아버님이 계약자고 아버님이 피보험자, 이게 보통 이제 자기가 자기 걸 계약했다 해서 자기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예. 상속세 산정에 들어간다는 거지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뉴스나 보시면 그게 이제 10억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10억까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 부과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 계산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속세를 내야 돼요. 보험도. 하지만 그게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제가 우울증이기 때문에 우울증 앓고 나서 보험 계약하는 거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이 고지 위반으로 좀 문제될 수 있다는 거, 그거만 하나 말씀드렸고, 또 다른 것이 이제 뭐냐, 자피서명. 예, 자피서명은 아버님이 했는지.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청약서에서 자필을 했는지는 이제 가족들이 망인이 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많이 문제 삼지는 않지만 간혹 이게 보험을 가입하시고 뭐 얼마 안 돼서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자폐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넌저시 물어보죠. 근데 요즘에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이제 모바일 인증 코드를 넣어서 이제 직접 안 만나고 손쉽게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뭡니까? 직접 가서 설계사가 만나서 자필을 본인이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저도 집에 잘 안 붙어 있는데 와이프가 보험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드나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 뭐 다양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제 생명보험을 지금 가입할 수도 있어요. 예, 가입해놨나? 조회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예. 자, 이런 경우에 와이프가 저의 보험을 가입을 한다? 자기 계약, 제가 최준영 피보험자로 해서 제가 자필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 보험을 마누라가 대신 자필을 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보험사가 모르면 통과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런 경우 많이 요즘에 없어요. 옛날 사람들, 옛날에 이제 막 서류로만 오갔을 때는 설계사분이 본인이 이제 자필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참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게 있어갖고 예, 이렇게 보내는데,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망하시고 11개 보험이 이제 터져 나오니까 이제 되게 고민되셨고 그래서 연락을 주셨던 건데 그 차분하게 예, 하나하나 이제 뭐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 이렇게 막 처리되고 그러진 않아요. 뭐 보험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쓰시던 핸드폰, 뭐 면허증부터 해서 뭐 다 그거를 만들었던 데다가 신고하고 없애고 또 유품 정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남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아버님이 담낭암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화장터에서 인천에 이제 시민공원 거기서 이제 제가 뿌려드리고 왔는데 그날 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해맑게 웃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죽는다는 게, 죽음이라는 게 내 주변에 진짜 가족이 죽고 그걸 경험을 하니 정말 살아있을 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말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전화 드려서 건강하신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